안녕하세요. 트림블 스케쳐 공인교육센터 공식 파트너 CBT 솔루션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레도 툴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업 익스텐션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프레도 6 같은 경우에는 아주 스케치업 초창기 때부터 익스텐션을 개발하신 그런 개발자고요. 그리고 이분이 개발한 수많은 익스텐션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많은 기능을 담고 있는 프레도 툴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도 툴즈 같은 경우에는 익스텐션 웨어하우스에서 그 일부를 받으실 수는 있어요. 근데 프레도 6가 개발한 모든 익스텐션을 받으시려면 스케주케이션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자, 스케주케이션으로 가셔서 플러그인 스토어로 이동하신 다음에 키워드로 검색을 하지 마시고요. 여기 개발자 목록이 있습니다. 어스의 개발자 목록이 있는데 여기서 프레도 6를 선택을 해주세요. 자, 프레도 6가 개발한 많은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프레도가 개발한 그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있는데 바로 설치를 한다고 구동이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목록에 보시면 LIB 프레도 6라는 플러그인이 있어요. 이게 그 프레도 6가 개발한 익스텐션에서 공통으로 쓰이거나 자주 쓰이는 명령어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그런 플러그인이거든요. 그래서 LIB 프레도 6를 먼저 설치하고 그 다음에 프레도 6가 개발한 다른 익스텐션을 설치를 해야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 프레도 6의 최신 플러그인을 설치를 했는데 최신 플러그인이 LIB 프레도 6의 최신 버전을 요구하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LIB 프레도 6와 새로 설치한 익스텐션을 두 개 다 업데이트 해주셔야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목록에서 프레도 툴즈가 있습니다. 그 업데이트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뭐 예전보다 기능들이 또 많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고 이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기능들 중에 자주 쓰이는 기능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레도 6 툴즈를 깔게 되면 요 아이콘 하나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프레도 툴즈에 들어가 있는 다른 기능들이 이렇게 목록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이 툴바를 보시면 프레도 툴즈의 일부 기능들이 아이콘화가 되어 있는데요. 아이콘으로 빼내시려면 이쪽에 디폴트 파라미터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툴바 네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콘 비저블 인더 툴바라고 되어 있는 요 노란색 이 셀에서 해당 항목을 체크를 해주시면 네, 체크를 하시고 여기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스케치업을 껐다가 켰을 때 해당 아이콘이 툴바에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툴바에 이제 설정해서 체크 표시를 하시고 아이콘을 별도로 보이게 하셔서 사용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자, 그러면 프레도 툴즈에서 자주 쓰이는 기능 위주로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일 위에 보시면 앵글 인스펙터가 있습니다. 일단 스케치업에서 각도를 재는 도구는 있죠. 프로트랙터라는 기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각도를 알고 싶을 때는 이렇게 각도를 추정을 해서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일이 기준점과 목표가 되는 점을 찍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합니다. 앵글 인스펙터를 사용하시게 되면 먼저 기준이 되는 점을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 아래쪽 선을 기준으로 각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쪽 선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갖다만 대시면 각도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180도 기준으로 잘랐을 때 아래쪽 선 기준으로 해서 각이 이제 작은 값, 큰 값 이렇게 양쪽에다 표시가 되게 되고요. 위쪽에도 이렇게 보시면 각도가 두 가지가 표시가 되죠. 이 두 각도의 합이 180도입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각도를 측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이 면을 선택하게 되면 이 면을 기준으로 해서 각도를 보실 수도 있고요. 이쪽 선을 클릭하면 이쪽 선을 기준으로 해서도 각도를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오토 리버스 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통상적으로 이제 모델링을 하시다가 면이 뒤집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외부에서 작업한 다른 3D 소프트웨어에서 작업한 객체를 불러왔을 때 면의 앞뒤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모델을 불렀는데 이렇게 일부분 면이 뒤집혀 있는 경우에는 스케치업의 기본 기능으로 리버스 페이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면을 각각 뒤집어 줄 수가 있는데요. 뭐 그 다음 경우에는 올바르게 돼 있는 면을 기준으로 해서 오리엔트 페이스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 객체가 그룹으로 잡혔을 때는 더블 클릭을 해서 편집 상태로 만든 다음에 면을 뒤집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객체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 하나씩 다 수정을 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근데 오토 리버스 페이스를 쓰시면 원클릭으로 이렇게 면을 올바른 방향으로 뒤집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의 방향을 바로 잡는 데는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컬러 바이 알티튜드하고 컬러 바이 슬로프가 있어요.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스케치업에서 지형을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형을 이렇게 불러왔는데요. 언락을 하고 자, 메뉴에서 컬러 바이 알티튜드를 클릭을 해 주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 미리 정의되어 있는 색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그레이스케일이나 뭐 레인보우 같은 색상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고도에 따른 경계를 매뉴얼로 지정해 주실 수도 있고 자동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어플라이 한번 해볼게요. 네, 어플라이를 누르면 지형의 높이에 따라서 색상이 입혀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주나 2D 맵을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어플라이 해볼게요. 자, 보시면 범주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자, 위쪽에 보시면 지형 자체를 평면에 투영한 이미지도 같이 생성을 하게 합니다. 네, 여러 면에서 효용성 있는 도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컬러 바이 슬로프가 있습니다. 지형을 선택하고 실행을 해보시면 자, 여러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슬러프 각도에 대한 리스트를 만드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슬로프 각도가 높을 때 빨간색, 슬로프 각도가 낮을 때는
화이트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범주를 추가해 보고요. 범주 뒤에 색상을 넣으실 수도 있어요. 넌 하면 그냥 바탕화면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역에 따른 범주도 포함하실 수가 있습니다. 컬러 맵도 같이 넣어볼게요. 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분석이 돼서 나왔네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슬로프 각도의 60도 이상이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색으로 지금 표현된 게 10도에서 60도 사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흰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10도 미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사도 분석이 가능해요. 그리고 각각의 각도를 가지는 해당 영역의 면적도 같이 산출이 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평면으로 봤을 때 2D 맵도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컬러 플랫 모드, 이것도 요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인데요. 저 기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객체를 2개를 만들고요. 매핑을 했습니다. 자, 지금 상태를 보시면 그라데이션이 적용이 돼 있죠. 네, 이쪽은 그라데이션이 표현이 돼 있고, 이쪽도 한 가지 색상인데 음영이 표시가 돼 있습니다. 측면이 더 밝고 윗면이 더 어둡죠. 자, 이 부분을 같은 색상으로 동일하게 표현하는 게 컬러 플랫 모드입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 네, 음영 효과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클릭하면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모델 자체를 도식화한다든지 아니면 웹툰 쪽에서 보통 보면 스케치업에서 색상이나 아니면 선이나 뭐 그림자 같은 거를 따로 빼내서 합성을 하는 쪽으로 해서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이 사용을 하실 때는 저 플랫 컬러가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컬러 페인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러 페인터를 클릭하시면 컬러 셀렉터라는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카테고리별로 다양한 색상들이 만들어져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이 상태에서는 여기에 있는 색상들을 클릭해서 네, 이렇게 바로 페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페인트 버킷 툴로. 자, 면이 있는 경우에는 면 하나하나마다 매핑이 가능하고요. 스케치업에서 제공하는 컬러보다 훨씬 다양한 색상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트 모양의 탭이 있는데요. 자, 내가 원하는 색상을 즐겨찾기, 그러니까 자주 쓰는 색상에 추가를 하시려면 여기 색상 있는 셀에서 마우스를 클릭해서 살짝 이렇게 드래그 했다가 놔주시면 이렇게 추가가 되게 됩니다. 뭐 클릭하거나 그래서는 선택만 되는 거고요. 해당 셀 위에서 살짝 드래그를 했다가 마우스를 띄워주시면 추가가 됩니다. 삭제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살짝 드래그해서 마우스를 띄워주시면 삭제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여기 즐겨찾기 보시면 RBG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쪽을 클릭하시면 원하시는 색상과 투명도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특정 색상을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으로 매핑하거나 뭐 예를 들어 이제 그 설계를 하고 나서 그 심의도서 제출할 때 보면 그 도시 경관에 맞도록 색상 값들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건축물에 어떤 색을 부여하고자 할 때는 그 참고되는 색상들을 갖다 써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되고요. 그럴 때는 이제 색상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되는데 스케치업에서 제공하는 컬러하고 그 상황에서 제공되는 컬러가 다른 경우들이 많아요. 이럴 때는 여기 컬러 셀렉터 이용해서 정확한 색상 추가하시고 그걸 매핑에 활용하시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Construct Face Normal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면을 클릭하고 이 기능을 눌러주시면 이 면의 중심점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그려주는 기능이에요. 자, 전체를 선택해서 클릭해 주시면 이 면의 중심점에 해당하는 곳에다가 가이드라인을 그려줘요. 자, 원기둥 같은 경우에도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면이 나눠져 있잖아요. 보통 원이 24개 세그먼트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 경우에도 전체 선택하셔서 클릭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면의 중심에 가이드라인을 그려줍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기능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